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연립 2차 방정식이죠. 보니까 얘도 연립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얘도 2차이고요. 그 다음 얘도 2차인, 둘 다 2차인 이런 연립 2차 방정식 꼴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그치? 그럴 때 내가 뭐 주의하라 그랬냐면 혹시 식 숨겨져 있는 거 있나?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치? 근데 요 놈과 요 놈을 지금 유심히 보니까요, 둘이 더했을 때 여기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그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식을요, 6x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이 뭐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0이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런 숨겨진 식이 하나 더 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거 내가 이제 인수분해 해보시면 3x, 2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y고 얘가 y였겠네. 따라서 x가 얼마였던 거냐면 3분의 2y 이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이 숨겨져 있었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거냐면 요 연립 2차 방정식을요, 하나 1차식 구해냈으니까, 그럼 x가 3분의 2y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9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치?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y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9를 만족하고 있는 거. 이거 두 개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3분의 2y니까 대입하겠습니다. 연립해서 미지수 없애야죠. 그래서 얘가 9분의 4y 제곱,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은 9인데 9 곱할게요. 4y 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 9y 제곱은 81이었던 거고, 따라서 y 제곱이 얼마였다? 81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치? 얘가 지금 y는 얼마냐면 뿔마 9야.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은 얼마냐면 뿔마 6이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 두 쌍 찾은 거죠. 6,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되게 찾은 거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y일 때 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y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잖아. 그럼 4 곱해주면 얘는 얼마야? 9y 제곱이 36이니까 y 제곱은 얼마야? 4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y가 뿔마 2란 말이야. 그럼 그때 거기에 대응되는 x는 얼마냐면 부호 바뀌어야죠. y가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죠? 보통 이럴 때 맞불 이렇게 읽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얘네들 중에서 x랑 y 값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9 더한 게 제일 작네요. 그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5였던 거지 이거. 맞습니까? 만약에 본인 학교가요, 교과서 위주로 내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문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이거 실려있거든요. 그런데 애들 이거 이게 뭔지도 인지도 못해요. 왜 지가 못 풀고 있는지도요. 아시겠죠? 자, 다시. 원래 보통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하나가 만약에 1차 꼴이고 하나가 2차 꼴이야. 얘도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1도 아니란 말이야.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잖아, 연립. 자, 그런데 만약에 둘 다 2차인 거야.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그럼 보통 이제 교과과정상에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1차 꼴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오케이? 그럼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둘 다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땐 뭐 내가 의심해보라고 그랬어? 숨겨진 식 있나? 이런 거였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둘이 더했을 때 숨겨진 식 하나 네가 찾은 거 아니야, 그냥. 빠르게. 맞습니까? 이런 숨겨진 식 찾았고 요 안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나가신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이요. 자, 혹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까 푸는 거 내가 보긴 했는데 5번 있잖아요. 5번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계속 얘기했었죠. 이거 시험 대비 초반에도 강조했었죠. 혹시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6번 사전식 배열하는 거 있죠. 이거 틀리셨으면 이거 반성하시고 이거 거의 통째로 외우셔야 돼. 오케이? 네. 그럼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보니까요. 6가지 색을 가지고 중복 가능하게 칠할 거고요. 이웃된 영역은 구분해서 칠해달랍니다. 그치? 이런 문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게 이거잖아, 지금. 그치? 전 봐봐요. 여기가 지금 가, 나, 다, 라, 만데요. 천천히 내가 수용도로 접근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가지 영역 있잖아요. 그치? 근데 색깔이 1부터 6까지 있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1부터 6까지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칠해 나가 보겠습니다. 봐봐요. 가에 만약에 네가 봐봐 너가 가에다가 1번을 칠하나 2번 색깔을 칠하나 3번을 칠하나 6번을 칠하나 뒤에 오는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1로 고정하고요. 나중에 곱하기 6 해야지 이렇게 접근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1이야 1. 그래서 네가 나에 칠할 거잖아. 나에 칠할 때는 1에 여기 뭐야 1은 제외하고 2부터 6까지만 칠할 수 있잖아. 그치? 2부터 6인데 여기 1을 칠하나 3을 칠하나 6을 칠하나 다 뒤에 똑같았을 거라서 곱하기 5하고 2가 칠해졌을 때 경우의 수 구할 거라고. 그치? 여기 2야 이렇게. 그럼 다에는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 1, 2 제외하고 3, 4, 5, 6이잖아. 4가지. 그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6이 오나 똑같았을 거라 3이 왔을 때 경우의 수 구하고 곱하기 4 할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3이야 3. 그럼 이제 너가 이제 라에 칠해야 되잖아. 그치? 라에 칠하는 걸 보니까 그럼 2, 3 제외하고 뭐가 칠할 수 있냐면 1, 4, 5, 6을 칠할 수 있잖아. 그치? 맞지? 야 근데 이렇게 칠했을 때 내가 얘가 오나 다 똑같았을 거라서 얘 고정하고 곱하기 4 할래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얘 봐봐 여기 만약에 네가 여기 이렇게 1이 왔어. 그러면은 마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 3 제외하고 4가지지. 그러면 여기 1이 왔을 땐 몇 가지야? 여기 4가지라고 여기. 근데 1이 아닌 4, 5, 6이 왔어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4 또는 5 또는 6이 왔어 이렇게.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씩이지. 그래서 여기는 3가지, 3가지, 3가지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몇 가지였던 거야? 13가지지, 그치? 여기에 대응돼서 여기가 각각 13가지씩 대응되니까 얘가 이거였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얼마냐면 30에 120이고 120 곱하기 13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 얘는 360에 1200이니까 1560까지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었던 거야? 답이 5번이었던 거지, 그지? 저거 푸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9번도 별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 좀 구해달랍니다. 맞지? 1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 봐봐.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이다 또는 뭐 그냥 이런 차수 언급이 없잖아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럼 거기다가 최고차 함계수가 미지수니까 넌 당연히 언급하셔야 되는 게 얘가 2차일 수도 있지만 2차가 아닐 수도 있죠.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럼 첫 번째로요. K가 2일 때 볼게요. K가 2야. 그럼 얘는 0이니까 여기 대입했을 때는 얼마냐면 10이잖아요. 그치? 10이 0보다 큰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K는 2인 거 너 하나 찾은 거야? 여기까지는 다 하셨겠죠. 그치? 두 번째로요. K가 만약에 2가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몇 차 부등식인 거야? 2차 부등식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런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래야 되잖아. 아래로 볼록하고 x축.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요래야지만 이런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지. 항상. 맞아? 그럼 우리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야, 그럼 이러려면 k-2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교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스럽다고. 당황스러운 포인트가 뭐냐면 판별식을 썼는데 몇 차가 나와? 3차가 나오지. 그럼 너 거기서 당황했을 거 아니야. 뭐야 싶잖아. 그치? 3차를 풀어내기가 어렵다고 네가. 3차 부등식을 네가 어떻게 풀어? 자, 그런데 물론 풀어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약간 당황하는 포인트가 있지. 근데 봐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잖아. 이건 교과서적 접근이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얘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데리고 와. 제일 작은 놈. 얘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데리고 와서 걔가 얘보다 크면 얘는 나머지 것들은 항상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항상 크잖아. 그러면 얘 최소값만 찾아달라고. 얘 최소값이 얼마냐면 이거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지. 1. 맞아? 그럼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해봐봐. 그럼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28이잖아 이거. 맞아? 그러면 요거 봐봐. 판별식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 같은 경우 이것도 훨씬 편하지. 아, 얘 최소값이 이건데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항상 위에 있겠지, 이 논리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28이 0보다 크면 되겠네, 최소값이.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 요거는 이제 k가 4보다 작고 7보다 크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그럼 얘와 얘 공통 범위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또는 7보다 크고인데 k가 10 이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요거의 근이. 맞아?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는 3, 8, 9, 10 해가지고 10 나왔고 딱 4개 써버리는 순간 바로 틀리지. 뭐 때문에? 예, 얘도 추가하셔야죠. 그래서 2, 3, 8, 9, 10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였던 거야? 5개였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런 거 포인트 하나들이요,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이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네,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0번 별표입니다. 10번 문제 좀 읽어보고 계십시오. 자, 모든 성분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실수배와 합 또는 차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행렬에 대해서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보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각각 꺼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에다가 P배만큼 하고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에다가 PQ배만큼 하고 더하고 빼고 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3A-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성분의 합에 대해서는요.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곱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쌤, 그럼 행렬 A, B 둘의 곱은요, 이거 각각 곱한 거랑 똑같아요? 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얘기했겠지.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네가 만약에 쌤 이거 6이니까 모든 성분의 합이, 얘 모든 성분의 합은 4겠네요? 이딴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지? 예. 자, 그러면은 얘는 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저 상태에서 내가 뭘 알아봐야 되나 싶잖아. 그치? 지울게 이거. 근데 봐봐, 얘가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며. 근데 얘가 잘 보니까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맞지? 그럼 얘 직접 구해볼게. 얘 구하는 거 1도 아니지? 봐봐, 이렇게 곱할 거야. 얘는 여기 얼마냐면 A 더하기 2C고, 여기는 B 더하기 2D고, 여기는 2A 더하기 C고, 여기는 2B 더하기 D잖아, 이렇게. 맞아? 얘 모든 성분의 합을 다 더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3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아니야, 이거? 맞아? 근데 이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4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8이지.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 얘 모든 성분의 합이잖아, 그치? 그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였다? 8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 놓고 나니까 이거 뭐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8이네, 이거지. 여기까지는 찾았지? 자, 그래 놓고 나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A 3승인데도 설마 이거 3승 할 거 아니잖아, 계산이. 내가 이 3승을, A 3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A와 2로 표현하고 싶어. 뭐 이용해서? 이거 두 개 이용하시면 되겠네. 연립하시면 될 거 아니야. 봐봐, 지금 B가 3이 마이너스 A잖아.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B 대신에 3이 마이너스 A 대입했을 때 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2라는 거. 맞아? 근데 A와 2는 뭐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내가 그냥 이거 다항식 전개하듯이 전개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게 뭐였던 거야? 3A 마이너스 2였던 거잖아, 이렇게. 이건 지울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A 3승이잖아. 그럼 A 3승이면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A 곱할게. 그럼 A 3승이면 얘가 3A 제곱 마이너스 2A랑 똑같네. 맞지? 근데 A 제곱이 또 뭐야? 3A 마이너스 2E니까 대입했을 때 얘가 9A 마이너스 6E에다가 2A 뺀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7A 마이너스 6이었던 거지, 이거. 그치?
그럼 너 A3승이 뭐라는 거 구한 거야? 7A-6이랑 똑같네 이거 구한 거잖아. 맞아? 야 그러면 너한테 지금 물어보기 이거 구한 거잖아. SA3승이 얼마야? 이건데 이게 뭐랑 똑같아? S7A-6이랑 똑같지 이거. 맞아? 이건 뭔데? 7S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S2잖아. 맞아? 근데 얘가 얼마였던 거야 지금? 8이잖아. 얘는 얼만데? 2잖아. 단위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2인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거. 그치? 얘는 아까 8인 거 앞에서 구했고 그 얘는 56 마이너스 12니까 얼마였던 거야? 44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이쯤 되면 이 정도는 그래도 행렬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죠. 네. 그 다음에 12번 먼저 할게요. 그 다음 11번도 내가 학기 초반이 아니지. 기말고사 대비 초반에 딱 얘기했었죠, 이거.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거. 저런 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점수인데. 12번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요 5명의 가족이 있답니다. 5명의 가족이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의 좌석이 6 곱하기 2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각 열에는 6개의 좌석이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A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으시고 눈이 안 좋으실 테니까 앞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B열에는 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는데 아이가 아직 어린가 봐요. 얘 혼자 앉으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앉되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해야 된대요. 그치? 그 다음에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누가 앉아 계시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앉은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앞에 앉지 말래. 그 얘기지 지금. 그치? 나 물어보자. 너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애가 누구야? 아이죠. 그럼 제일 까다로운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거 아이잖아. 그치? 그럼 아이를 먼저 앉혀 나가면서 얘를 선처리 해 나갈게. 그럼 아이가 지금 앉을 수 있는 곳이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총 6개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만약에 여기 앉을게. 여기. 그 다음 또 물어볼게요. 아이가 여기 앉으나 상황적으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6개의 양 끝자리잖아. 그치? 그럼 아이가 1번 자리와 2번 자리, 6번이구나. 6번 자리에 앉았을 때를 한번 볼게. 그럼 아이가 1번 자리 또는 6번 자리에 앉으려면 이 CL 요거 하나 하시고요. 그치? 그 다음 아이가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다음에 앉아야죠.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앞자리는 제외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5자리 중에서 어떻게 앉으셔야 되냐면 이웃해서 앉으셔야 되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 5자리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가 지금 가능하잖아. 앉을 수 있는 게 이웃해서. 그럼 4C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자리 바꾸실 수 있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2팩이지 요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인데 봐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 옆에 앉으셔야 되죠.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앉으셔야 되니까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이 5자리에 그냥 앉을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5 곱하기 4에서 20가지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 5자리에 그냥 전체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럼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이렇게. 그럼 그 경우는 뭐야? 어머니, 아버지가 3, 4, 5, 6에 그냥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럼 그게 몇 가지야? 4 곱하기 3에서 12가지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이 옆에 아무도 없는 거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어머니, 아버지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아이 옆에 있는 경우의 수겠지, 이게.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아이가 1번 또는 6번에 앉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이 옆에 이웃하게 앉는 거, 경우의 수지고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가 1번, 6번 말고요. 2번, 5번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2번 또는 5번에. 정확하게 대칭 구조니까 똑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아이가 2번 또는 5번에 앉아. EC1. 자, 그러면 아이가 여기가 아니고 이번엔 2번에 앉았을 때로 보자고요.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택지는 더 쪼그라들었는데 봐봐. 여기 아이 앞에 앉으면 안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하셔야 되니까 여기 못 앉으시고, 그럼 앉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자리 3실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좌석 선택하시고 2팩이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아이 옆에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 명은 일단 전체 경우수가 5 곱하기 4인 건 변함이 없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아이 옆에 안 앉는 걸 뺄 거야.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앉으시면 돼? 4, 5, 6 이 두 개, 이 세 개 중에 그냥 2개 앉으시면은 아이 옆에 아무도 안 앉은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걸 뺀 거니까 그냥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앉아 계신 거지 이게. 맞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이가 3번 또는 4번에 앉았을 때 여기요. 3번 또는 4번. 그래도 상황적으로 똑같을 테니 여기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럼 아이가 여기 있어. 아이. 이렇게 앉았는데 아이 앞에는 누구도 못 앉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지. 몇 가지야?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근데 2실 곱하기 3실1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양 옆에 앉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에서 부모님이 아이 옆에 한 명도 안 앉는 게 1번, 5번, 6번 요 세 가지 그냥 둘이 앉아 계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부모님이 아이 옆에 한 명도 없는 거는 3 곱하기 2고 그럼 전체에서 이거 빼면 이게 뭐겠어? 적어도 한 명은 부모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경우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만 이제 다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니 얼마냐면 16에 그 다음에 20에 12니까 8이고요. 그얘는 얼마야? 128이고 그 다음 얘는 12에 20에 6이니까 14고요. 그럼 얘는 168이네요 이거. 그 다음 얘는 6에다가 20에 14니까 요거죠. 그치? 그럼 얼마야? 84? 잠깐만 빼먹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자리 옮기신 거 빼먹었네요. 그치? 그래서 얘가 2팩까지 해주시면 12에 14에서 168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28에다가 168, 168이어서 다 더해주시면 계산이 더 어렵네요. 336에다가 128 464인가요? 그렇지? 46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얘 지금 보시면요 이런 3차 방정식 하나 있어요. 이런 3차 방정식 하나 있는데 얘 두 허근을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고 표현하겠답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얘 개수가 다 뭡니까? 실수잖아요. 개수가 다 실수니까 한 허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허근은 어떻겠습니까? 켤레였겠죠. 켤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메가 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괜히 헷갈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치? 그치? 그런데 거기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봐봐. 내가 여기서 첫 번째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오메가 1의 3승은 얼마? 1이었던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2의 3승도 1이었던 거잖아요. 이건 당연하죠. 제 근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이런 풀이가 가능하죠.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곱셈 공식식에서 외웠던 거죠, 이거. 그치?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서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허근인데 여기선 실근 나오잖아요. 1. 그럼 얘네 둘은 누구의 근이겠어?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치? 그러면 두 번째로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오메가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2 더하기 1도 0. 요거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로요.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인 거니까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는 얼마였던 겁니까?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이거지 괜찮죠? 자, 근데 요즘에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게 있다 그랬죠? 뭐였냐면 봐봐요. 이렇게 지금 둘이 곱한 게 1이라는 이야기는 둘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야? 역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오메가 1의 3승이 1이래? 그럼 쟤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1의 제곱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지. 마찬가지로 얘도요. 오메가 2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2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잘 봐. 야, 이거 두 개 곱한 게 1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 2랑 뭐랑 똑같겠어요? 오메가 1의 제곱과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오메가 1의 제곱은 뭐다? 오메가 2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2의 제곱은 뭐다? 이 둘의 관계에서 오메가 1이구나.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쌤 이렇게 이게 세 가지를 네가 다 파악해놨어.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요? 이런 생각 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얘는요. 첫 번째. 차수 낮출 때 씁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야? 3짜리인 거지. 그치? 차수 낮출 때 씁니다. 차수 낮출 때. 두 번째로 얘는 식 정리할 때 쓰는데 여기서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연속된 3개 항의 합은 얼마다? 0인 거야. 연속된 3개 항의 합은 0.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야. 오메가 99승 더하기 오메가 100승 더하기 오메가 101승. 그냥 연속된 3개 항의 합이죠. 오메가씩 곱해나가면서. 얘는 무조건 뭐일 거다? 0이야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여기서는 뭐 써먹냐면 합과 곱골로 이루어진 식에 대해서 식 정리할 때 써먹죠. 세 번째가. 그 세 가지 유의하시고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봐봐요. 얘가 성립하니라고 묻는 거는 사실 뭐가 성립하니 묻는 거랑 똑같냐면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니 이거지. 그치? 그럼 정리를 해보니 3은 1 마이너스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더하기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랑 같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맞아 안 맞아요?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맞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 맞잖아요. 그치?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잠깐 보류. 그냥 디귿 볼게요.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 봐봐. 얘 연속된 몇 개 항의 합이야? 7개지. 6개라고 하시면 큰일 나. 9부터 15니까 7개 있어요. 7개. 그치? 7개 있지. 그럼 3개씩은 다 0이었을 테니까 이 6개가 싹 다 0이잖아. 그럼 오메가 1의 9승만 남았겠지? 그 오메가 1의 9승은 얼만데? 오메가 1의 3승이랑 똑같지. 그럼 얼마야? 1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럼 디귿 맞지. 그럼 이거 기억 디귿은 무조건 맞다고 찾아냈어야 돼. 너 공부하셨으면. 이건 정답률 50%짜리 문제지. 그치? 그럼 봐봐. 어쨌든 그럼 이제 니은을 좀 정리 좀 할게. 자, 니은 정리하려고 보니까 차수가 지나치게 높아. 그럼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주기가 3. 그냥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2잖아. 그냥 2고. 근데 이거 1이잖아. 그치? 얘도 1이고 얘 2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메가 2의 제곱이 아까 뭐랑 똑같다고? 어디였어? 여기. 오메가 1이랑 똑같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냐면 오메가 1 더하기 1분의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1이고 얘도 오메가 1 더하기 1분의 오메가 1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아? 그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하니까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네. 오메가 1 더하기 1분의 2 오메가 1이 이거랑 똑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얘를 조금 정리 좀 할게. 요거를 내가 그냥 그대로 정리하기 힘들어서 오메가 1 더하기 1이면 여기서 요 식에서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이랑 똑같지.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2랑 똑같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 1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요거 둘이 곱한 게 1이었다는 이야기는 오메가 1분의 1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오메가 2였다는 이야기지. 그 얘가 지금 오메가 2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오메가 2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그 얘까지 맞지. 그래서 디귿도 맞고 해서 얘가 기억, 미은, 디귿 요 세 개가 다 맞았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것도요 빈출이잖아요.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해요. 그래 오케이 인정. 조금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하는데 요거 관련돼서 기본 문항들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럼 2등급 안 나와. 아시겠죠? 네. 지금 시간 좀 줄 테니 정리 좀 하십시오. 오답 좀 하시고요. 틀린 거 앞에 뭐 못 풀었던 거 지금 오답 좀 하세요. 한 10분 줄게요. 행렬의 거듭제곱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 보다 보면 보일 겁니다. 근데 밑줄 하나 좀 할래요? 그 첫 번째 문단에 학생들은 대부분 A제곱이나 A3승, A4승을 직접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내신에서 출제되는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는요 계산력을 묻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행렬 안에 어떤 구조가 숨어있나 그거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는데 이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1번이요. 어딨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진짜 의미는 복잡한 A제곱 그러니까 A 거듭제곱골을요 행렬 A와 단위 행렬만으로 표현해서 거듭제곱을 훨씬 단순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데 아주 강력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그냥 공식이 아니고요. 행렬의 거듭제곱골을 죄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단위 행렬과 행렬 A꼴로 다 낮출 수 있다고요. 다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행렬에서 너네가 중요하게 유의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런데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만 하면 되게 쉬워지지.
자, 그런데 곱셈의 교환 법칙이 그럼 대체 언제 성립하는데 이게 궁금하지, 그치? 그래서 거기 어딨냐면 밑에 밑줄요. 특정 상황에서도 행렬도 문자처럼 다룰 수 있으며 세 번째 문단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행렬도 문자처럼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특정한 상황에다가 대집골이 빼고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이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쉽게 말하면 A, B는 B, A일 때, 오케이? 요게 보통 이제 행렬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주된 고난도 테마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볼게요. 31페이지로 와보세요. 31페이지 맨 위에 코어 1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행렬식이 뭐랑 똑같다? 그냥 다항식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어딨냐면 세 번째 문단에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A, B랑 B, A랑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행렬은 곱하는 순서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 같은 거 전개하면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곱하는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항식처럼 다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네 번째 문단에 행렬 AB와 BA가 성립한대.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야? 다항식과 똑같이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뭔데? 곱셈의 순서가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그때부터는 곱셈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교환 법칙이 대체 언제 성립하는데? 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옆에다가 좀 적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일 때. 이렇게 되면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영행렬, 얘도 영행렬일 테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나 영행렬에다가 행렬 A를 곱하나 이 두 개는 싹 다 뭐 할 거야?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단위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A2랑 EA는 뭐합니까? 같죠? 얘도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오케이? 세 번째, 근데 사실 1번, 2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행렬 B가요. 행렬 B가 곱해지는 행렬 A와 단위 행렬로만 이루어진 경우. 근데 이거 실수에까지는 허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뭐라고요? 행렬 A와 행렬 B의 합이 뭐 몇 2던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 2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A 플러스 2B가 뭐 2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거 다 뭐 한 겁니까? 이 표현이에요. 이런 거 보자마자 넌 그냥 뭐다? 교환 법칙 성립하네? 그럼 다항식처럼 다뤄야지. 이런 상황들이라고 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세 개 다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그게 왜 이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래 간략하게나마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페이지로 가시면 그 코어 3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케일리 해밀턴 정리 되어 있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대체 그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었길래 이런 걸 발견했을까? 이런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게 발견이 됐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봐봐. 행렬 A 곱하기 A 제곱이나 행렬 A 제곱 곱하기 A나 거듭 제곱꼴이니까 얘는 A 3승으로 같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 그러면 A 제곱도 뭐 하겠어? 이 A 제곱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얘가 A랑 단위 행렬꼴로 이루어져 있겠네? 이런 생각이죠. 아까 얘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테니 이걸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뭐 하셨냐면 A제곱과 P랑 Q 대입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요. 연립을 했더니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P라는 게 뭐인 걸 발견하셨냐면 A 플러스 D인 거를 발견을 하셨고 Q라는 게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인 거를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에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보다 행렬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 영행렬이야.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거라고요. 항상 이게 성립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식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행렬의 거듭 제곱꼴을 죄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와 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A와 2로요. 차수를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얘 가지고.
아시겠지? 예, 이게 되게 그 켈리 밀턴 정리에 되게 유용한 점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몇 줄 좀 치세요. 그 방금 내가 적었던 그 논리 그대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 문단부터 갑시다. 미안해요. 자,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행렬 B가 행렬 A와 E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A제곱이나 A제곱 곱하기 A나 성립하잖아요. 같잖아요. 둘이. 그치? 그럼 A제곱도 행렬 A와 행렬 E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요걸 정리하신 게 켈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공식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이거 못 외우시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맨 아래 네 번째 문단에 단순히 외우는 공식은 아니고요. 행렬 A제곱을 A와 E와 같이 차수를 낮추어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결국에 행렬의 거듭제곱꼴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연습 1번을 먼저 해보십시오. 연습 1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켈리 해밀턴 이용해 주시면요. 다 거듭제곱꼴에 대한 이야기니까 뭔가 규칙이 있겠지 해서 켈리 해밀턴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A 제곱하고요.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에다가 이렇게 빼준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는 얼마다?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영행렬이었던 거죠. 그래서 봐봐요. 봐봐. 행렬 A와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얘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다항식 다루듯이 그냥 전개해버리시면 되죠. 그 왼쪽에 있는 요 식이 A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었을 텐데 2의 3승은 2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행렬이었겠네. 요거지. 그치? 그러면 A 3승이 얼마였던 거야? 2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 3승이 2니까 잘 봐요. A의 1승이나 A의 4승이나 A의 7승이나 2를 곱해봐야 뭐 변하는 게 없으니까 다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요게 3승이 2라는 거는 A의 n승꼴의 주기가 얼마다? 3이구나 이 얘기지. 그치? 주기가 3이구나 이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주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가 더 나가는 게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이거. 오케이.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봐봐. 제 지금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3승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K 리미터 이용했을 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제곱이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그지? 그 다음 얘는 아까 2라고 네가 발견했잖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영행렬이죠. 즉 이렇게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은 얼마였을 거다? 0이라고요.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인 게 또 봐봐 이거잖아요.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0이니까 여기다 A 곱해봐요. 그럼 A 3승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잖아요. 이것도 뭐야? 연속된 세 개 항의 합이죠. 얘도 영행렬이고 쟤도 영행렬이었겠죠. 저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8개잖아? 8개니까 3개 해갖고 다 0이었겠지.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얘만 남잖아. 얘는. 맞아? 그 얘는 A 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였던 거네. 이게. A제곱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요.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지 얘가. 저 값이요 결국에. 그럼 저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죠. 3번이죠. 오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또 연습 2번은 자, 그거 봐봐요. 딱 너가 이제 문제를 봤어. 봐봐. 빨리 째려봐봐. 딱 봤어. 그런데 설마 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게 뭐죠?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봐봐. 얘 지금 인수분해를 마치 뭐 한 것처럼 하셨습니까? 다항식 인수분해 하듯이 해놓으셨죠. 그럼 뭐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지. 넌 보자마자 딱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구나 이거지. 그 옆에다 돼지꼬리 빼고 A, B랑 B, A가 같다고. 맞아? A, B랑 B, A가 같은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럼 거기서 식 꺼내가지고 X랑 Y 연립해 주시면 되죠. 그치?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이건 답이 얼마냐면 2번입니다. 2번.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3번 해보십시오. 3번. 연습 3번. 자, 얘도 뭔가 규칙이 있겠지 하고 보니까 거듭제곱꼴이어서요. 켈리 해밀턴 이용해 주시면 A 제곱하고 둘이 더한 게 0. 그럼 마이너스 0A. 마이너스 1에다가 0 빠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2가 영행렬이어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A제곱이 얼마였다? 2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A의 거듭제곱꼴이 주기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2죠? 맞아요? 네, 주기 2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주기가 2였다는 이야기는요. 요거 2로 나눈 값이 중요하죠. 나머지가. 얘 얼마입니까? 나머지 1이니까 얘는 4A고요.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냥 2였던 거죠. 그치? 얘는 나머지 1이니까 3A잖아요. 이렇게.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플러스 2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 요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그냥 너는 뭐 하시면 돼? SA에다가 SE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였는데? 5고요. 얘는 얼마면? 2죠. 2 이렇게. 그치? 둘에 더해주면 얼마? 7이었던 거죠. 이렇게. 했습니까? 무던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뒤로 와서요. 자, 연습 4번이요. 여기서 내가 왜 이거 시켜놨냐면, 자, 이거 보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둘이 곱하면 되네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압도적인 케이스로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특수한 상태 빼고는요. 그래서 이건 뭐 하셔야 돼? 연립해서 A 구하고 또 B 구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2 곱하기 2행렬의 성분을 이렇게 정의하겠답니다. 말뜻이 뭡니까? 행에서 10배 짜시가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얘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입니다. 이렇게. 그럼 행과 0번호가 똑같은, 열 번호가 똑같은 여기는 0, 0이었을 거고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얘는 2에서 1 빠지니까 얘는 1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행렬 A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A부터 A의 2025승까지니까 케일리 해밀턴 이용해 주시면 합이 0이죠. 또 얘에서 얘 더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A 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따라서 A의 n승은 A의 4승은 2니까 얘는 뭐야? 연속된 4개 항의 합은 얼마였을 거다? 0이네. 그치? 그럼 A부터 어디까지 지금 더한 거야? 쭉쭉쭉 가서 2025까지인데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쭈룩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겠어? A만 남았겠지. 그냥 하나. 그럼 A에 지금 뭘 물어보는 건데 모든 성분의 합이잖아. 요거. 얼마였던 거야? 0이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뒤로 오셔서요. 6번 하나만 별표하시고요. 해보십시오. 뭐가 있잖아요. 다항식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썼던 논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봐봐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래요. 내가 어떤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거야. 그럼 너가 이런 얘기 하잖아. 쌤 이거 그럼 근이 0 아니면 3이네요. 이런 얘기 하지.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던 거냐면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0이란 이야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x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x가 3이었겠다. 이렇게 지금 네가 표현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거는 다항식에서는 왜 그렇냐면 다항식에서는 둘이 곱했을 때 0이었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논리가 성립을 하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어떻냐면 행렬 두 개를 이렇게 곱했어. 근데 얘가 0행렬이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겠네. 이게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뭐 때문에? 영인자가 있다고. 영인자. 영인자가 뭐라고? 0행렬이 아닌데 곱했을 때 0행렬을 만든 애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애들 0, 0, 0, 1 이거랑 그 다음 1, 0, 0, 0 이거 곱해볼게. 얘는 0, 0, 0, 0이잖아. 그치? 그냥 봐봐. 0행렬이 아닌데 0행렬이 됐지. 이런 애들을 영인자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논리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내가 행렬식에서 이런 행렬식을 봤어. 얘가 마치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듯한 이런 형태야.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나서 그럼 A가 영행렬이거나 A가 단위행렬이겠네. 이게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논리가 성립 안 한다고. 영인인자 때문에. 맞지? 그럼 대표적인 이런 문제들인데 봐봐. 야, 얘가 영행렬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2일 리가 없지. 왜? 이거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영행렬이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어야 돼? 아니지. 그럼 기억 틀렸잖아. 이 논리 성립 안 하잖아 지금. 니은 봐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래. 그럼 얘는 이건 봐봐. 이거는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다 A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3승 더하기 2 3승이 0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게 성립할 테니까 A의 6승이 2인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A의 3승이 마이너스 2거든 이거는. 니은 맞잖아. 말뜻이 이건 뭐냐면 앞에 걸 해석을 해보면 A 3승이 마이너스 2이면 A의 6승이 2니? 이거 묻는 건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거는.
맞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 명제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그럼 됐어. 일단 듣기도 싫지. 디귿 봐봐. 고시긴 해요. 디귿 봐봐. 얘가 지금 성립하고 있잖아. 얘가 성립할 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이라고 묻고 있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야, 이거 2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영행열이면 이 얘기지, 그치? 근데 요거 지금 A랑 2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영행열이면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니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 논리가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영이자 때문에. 그럼 디귿도 틀렸지, 이렇게. 그럼 맞는 게 얘는 뭐만 맞는 거야? 니은만 맞는 거지. 맞아. 그래서 행렬에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영인자의 존재인데, 이 영인자에 관해서 작년에 아직 행렬 처음이잖아. 작년이 처음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영인자에 대해서 냈던 학교가 요 강동 주변에는 명일여고밖에 아직은 없어. 명일밖에. 그럼 딴 학교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오케이? 딴 학교 특히나 아직 안 낸 학교도 있을 테니까 요거 그냥. 근데 아마 첫 해 냈는데 갑자기 이걸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겠지. 한 이 정도 난이도로 내겠지. 요 논리가 성립한다는, 요 논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 7번 있잖아요. 7번은 답이 6개예요. 2번 이거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뒤로 와서 36페이지에 맨 위에 코어 4 있죠. 별표 하나 해봐요. 요것도 이제 테마 중에 하나여서 빼놨는데, 요거 그 기출 분석을 해드리면요, 드십시오. 제발 좀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36번 보면요. 36번이래요. 36페이지 보면요. 요게 지금 성립할 때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A, B랑 마이너스 PA가 같을 때가 있어요. 요기에 대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봐봐요. 요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요거죠. AB 더하기 BA가 얼마였다? 영행열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성립하는 경우에 A 플러스 B 제곱은요, 뭐랑 똑같냐면 얘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인데, 얘가 뭐기 때문에? 영행열이기 때문에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1번. 오케이? 두 번째로요, 이런 얘기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AA, BA가 AAA B에다가 부호 바꾼 거랑 같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 게, 봐봐요. 요 말뜻이 뭐냐면요, 자리 바꾸면 뭐하란 이야기랑 똑같습니까? 부호 한번 바꿔줘, 이 얘기지. 곱셈의 순서를 바꿀 거면 부호 한번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얘 봐봐. 이렇게 지금 자리 한번 바꿔주면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부호 한번 바꿔주는 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너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 ABA가 마이너스 BA 제곱이랑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AA잖아. 그치?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자, 대표적인 문제가 그 아래 보시면, 일단 밑줄을 치고 하자. 어딨냐면, 맨 마지막 문단에 AB 더하기 BA는 영행열에 대해서 서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 1번. 그 다음에 AB는 마이너스 BA를 이용해서요, 행렬의 곱셈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모두 바꿔라. 부호를 한번 바꿔달라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관찰했을 때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를요 보면요 허술하게 내신 게요. 봐봐요. 요거 이제 네가 전개했을 거잖아. 이제 A제곱 하고요, 플러스 2AB 그다음 플러스 2BA. 지금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순서 지켜야죠. 이렇게 4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A 플러스 4B제곱 요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A, B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BA였네. 요 얘기지 지금. 요게 성립한다는 게. A, B가 마이너스 BA면요 기억 당연히 맞잖아요. 그치? 근데 니은 봐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전개했을 때 요게 성립하냐고 묻고 있는 거는 이 기억과 니은을 물어보는 게 사실상 똑같은 거지. 맞아요? 기억과 니은 사실상 똑같은 거잖아. 왜? 왼쪽 거 전개해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더한 거랑 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는 사실상 너한테 이게 영행열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럼 기억, 니은 맞잖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기억, 니은 하고 나서 어차피 이거 두 개가 물어보는 게 똑같을 테니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했겠지. 맞아요? 그럼 둘 다 맞는 거 지금 기억, 니은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잖아. 그치?
당연히 맞고 5번이 맞지. 근데 봐봐, 디귿 봐봐. 이것만 확인할게. 얘가 지금 너 확인하기가 이게 제일 어려울 텐데 ABA가 A4승 B제곱이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치? 요게 지금 너희한테 어려울 거야. 잘 봐. 요 A4승 B제곱이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 A를 몇 번 곱한 거야? 4번. B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이거지.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요 B를요, 여기로 보내려면 자리 몇 번 바꿔야 돼? 한 번 바꿔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요, 여기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끝에 두 번째. 그럼 몇 번 바꿔야 돼? 한 번, 2번, 3번 바꿔야 되지. 그럼 총 자리를 몇 번 바꿔야 돼? 이렇게 만들려면 4번 바꿔야 되지. 그럼 4번 바꾸면은 부호를 4번 바꾸는 거잖아. 4번. 그럼 부호를 짝수번 바꾸면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럼 부호가 그냥 그대로겠어, 안 그대로겠어? 그대로겠지. 그럼 디귿은 맞아, 안 맞아? 맞네. 맞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뭐 이랬대. 자, 요 상황이야, 요 상황.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이거 얘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A를 4번 곱하고 B가 맨 마지막이지. 그럼 너 B를 어디로 보내야 돼? 맨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잖아. 몇 번 바꿔야 돼? 한 번, 2번, 3번 바꿔야 되지. 3번 바꾸게 되면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바뀌었겠지, 한 번. 맞아? 그럼 얘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성립하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물어볼 거면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할 거다. 디귿. 요거.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래서 뒤로 가서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0번이요. 10번. 네. 거기 연습 9번 똑같아요. 연습 9번도 똑같아서 답이